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헬릭 스미스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 팩트는 주가는 밀리지 않고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관련된 얘기 정리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경협주 같은 건 좀 약하긴 한데 관련해서 챙겨봐야 될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두 가지 이슈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 요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았다가 이제 최근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하고 난 뒤에 좀 실망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이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3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무급 회담을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의 뉴스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기 미사일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센티먼트는 앞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망스러운 물량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존 볼튼이 사임이 되고 난 뒤에 후임자로 뽑힌 분이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두 번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연간으로 미군에 대한 그 영업 비용이 한 50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하면 6조 원 정도입니다. 50억 달러니까 한 6조 원 정도인데 한국이 지금 페이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두세 배 수준으로 지금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저희 매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경기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관전 포인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실무 협상이 잘 가는 것 같다가 좀 삐걱거린 상황이고요. 문우신 장관은 또 무역 협상을 곧 재개한다는 얘기가 아침에 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실무급 회담 주말에 이후에는 좀 중국이 농민들에 대한 그런 방문을 좀 취소를 하면서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일단 고위급 회담 자체가 보통 지금 10월 중순으로 얘기가 많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무급 회담이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저희는 10월 달에 좀 미중 관련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10월 15일에 예정된 관세 인상 품목을 보시면 대부분 중간재나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5% 추가 관세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하웨이 외에도 중국 제조 2025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테크놀로지 리스트라고 해서 규제 대상 품목 그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관세 인상 12월 달에 예정된 것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가 카드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에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스몰 딜이 일어나더라도 10월보다는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10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낙관론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실무협상에서 이제 중국 대표단이 미국 농가를 방문하려다가 안 가기로 하면서 뭐가 깨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미국 측에서 정치적인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못 가게 했다. 다음 주부터 협상을 재개한다는 건 고위급 회담은 다음 달이니까 아마 실무협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얘기를 해주던가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오갑니다. 예. 지수는 어쨌든 간에 꽤 2100선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3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저희는 여전히 상단은 2,100포인트 네. 선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은 좀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겠고요. 또 3분기 실적 시즌도 여전히 뭐 부진한 부분이 있고, 또 작년 10월 달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치였기 때문에 네. 10월 달 한국 수출 지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좀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10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섹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 건설 이 세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세 섹터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런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섹터별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9월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10월 달은 좀 9월만큼의 랠리는 보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유가가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조선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에너지, 조선,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10월 같은 경우는 중국 국경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라든가 화장품 이런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조선 이런 건 약간 좀 경기 관련주이고, 금융주도 좋게 보시네요. 은행, 증권.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 소비주. 네, 네. 맞습니다. 빠진 거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예. 남은 그 주반의 일정들 체크 포인트 혹시 있으면 짧게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네, 일단 뭐 9월 달 마지막 주에는 페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는데 네. 뭐 카플란 위원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네. 강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도 미국 P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 지표도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9월 마지막 주도 상승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제 상승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선을 좀 확실하게 올라와줘야 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위를 딱 상당히 막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늘 이제 올라도 그 선이 부담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는 지금은 조금 밀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3포인트 가량, 네, 코스닥은 그냥 약보합권 정도인데요. 어차피 뭐 강하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데 강보합 출발했다, 조금 밀린다 이 정도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많고요, 변수 많은데 중심 잘 잡고 대응 잘 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